많이 먹어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오늘 회비는 낼 수 있겠어? 내가 살까? 결혼은 안 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건가? 예의상 말해본 건데 오란다고 정말 온 거야? 대놓고 무시하던 동창들. 그런데 엄마의 전화 한 통화로 판세는 뒤집혔다.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좁은 복도를 지나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면 나오는 15평 남짓한 공간. 이곳이 바로 지은이가 엄마와 함께 사는 집이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은희는 거울을 보며 서둘러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오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여는 동창회 날이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밥은 먹고 가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 최순자가 물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 소박한 면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 엄마는 늘 그랬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아니요, 거기서 먹을게요. 엄마는 저녁 꼭 챙겨 드세요. 알았어. 너무 늦지 말고. 네. 은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은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지방의 국립대를 겨우 졸업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했다. 반면 은희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달랐다. SNS를 통해 본 그들의 삶은 화려했다. 강남에 사는 친구, 외국계 회사 다니는 친구, 의사와 결혼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은희는 지하철에 올라타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다. 어머, 은희 아니야? 제일 먼저 반긴 건 김혜진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부유했던 혜진은 지금 대기업 임원의 아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눈부셨다. 응, 오랜만이야. 어머, 너 여전히 그 스타일이구나? 후후. 혜진의 웃음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자신의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내려다봤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옷이었다. 곧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지수, 이미란, 정유진. 모두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져 있었다. 자, 다들 앉아요. 주문할까요? 혜진이 메뉴판을 펼쳤다. 은희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코스 요리 1인분에 15만 원. 이게 무슨... 은희야, 너는 뭐 시킬래? 아, 미안. 혹시 부담되면 내가 살게. 혜진의 말이었다. 배려인지 무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같은 걸로 할게.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되었지만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다. 지수야, 너 남편 대학병원 교수라며? 와, 대단하다. 에이, 별거 아니야. 바빠 죽겠어. 유진아, 너는 외국계 회사 다닌다며? 연봉 엄청 받지? 그냥저냥.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 겸손한 척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은희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다. 은희야, 너는 뭐해? 미란이 물었다.
나, 회사 다녀. 격리일. 아, 그래. 어느 회사? 중소기업이야. 잘 모를 거야. 아, 그렇구나.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실망이 섞인 표정이었다. 결혼은? 혜진이 물었다. 아직? 아직? 35이면 늦은 거 아니야?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혜진의 농담에 다들 웃었다. 은희는 억지로 따라 웃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리 엄마가 요즘 골프에 빠지셨어. 매일 필드 나가신대. 유진이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요가 학원 다니셔. 건강 관리 엄청 하시더라. 지수가 덧붙였다.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고 계셔. 혜진의 말이었다. 모두가 부모님 자랑을 했다. 그리고 시선이 은희에게로 향했다. 은희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혜진이 물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엄마랑 둘이 살아. 아, 그랬구나. 미안. 그럼 엄마는 뭐 하셔? 집에 계셔. 집에 무슨 일 하시는데? 그냥 집안일.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전업주부셔? 그럼 은희 혼자 버는 거야? 응. 힘들겠다. 요즘 물가도 비싼데. 동정 어린 시선들이 은희를 향했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미란이 말했다. 근데 은희야, 너희 엄마 고등학교 때 한 번 봤었잖아. 학부모 상담 때인가? 되게 수수하셨던 기억이 나. 맞아, 나도 기억나. 되게 조용하시고, 그때 다른 엄마들은 다 옷 예쁘게 입고 왔는데, 너희 엄마만 좀 그러셨잖아. 혜진이 말했다. 말끝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은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부모님 다 고생하시지. 근데 요즘은 부모님도 좀 누리고 사셔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말했다. 맞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면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사시는 게 효도지. 지수가 덧붙였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여유롭게 살 여건이 안 되었다. 연금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었다. 은희의 월급으로 둘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했다. 은희야, 힘들면 나한테 말해. 우리 남편 회사에 괜찮은 자리 알아볼 수도 있어. 혜진이 말했다. 겉으로는 배려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근데 괜찮아. 식사가 끝나고 다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은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화장실 거울 앞. 은희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등학교 때는 모두가 비슷했다. 교복을 입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다. 그때는 집안 형편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든 게 드러났다. 엄마. 은희는 엄마 생각을 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은희를 키우셨다.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하시며
은희를 대학까지 보내셨다. 하지만 엄마는 늘 초라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조용하고 수수했다. 은희는 어릴 때부터 그게 부끄러웠다. 다른 친구들 엄마는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자신감 넘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미안해, 엄마. 은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엄마가 좀 더 뭔가를 했더라면 나도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다. 아, 맞다. 다들 2차 가자. 근처에 괜찮은 와인바 있어. 혜진이 제안했다. 좋지. 모두가 동의했다. 은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2차까지. 지갑 사정이 걱정되었지만 여기서 빠질 수도 없었다. 강남의 한 와인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가격표를 보니 와인 한 병에 20만 원이 넘었다. 자, 우리 건배. 혜진이 잔을 들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은희도 억지로 따라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다. 근데 있잖아. 고등학교 때는 은희가 제일 공부 잘했잖아. 근데 지금은 미란이 말끝을 흐렸다. 인생은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지수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 찬스가 진짜 중요하잖아. 혜진이 웃었다. 은희는 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장인어른 덕분에 승진 빨리 했거든. 인맥이 진짜 중요해. 혜진이 계속 말했다. 부러워. 우리는 다 자수성가야. 미란이 말했다. 자수성가? 너네 아빠 회사 임원 아니었어? 아, 그건 그렇지만. 모두가 웃었다. 은희만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자수성가였다. 아니, 자수성가도 못했다.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은희야, 괜찮아? 혜진이 물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술 안 맞아? 아니야, 괜찮아. 은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야? 동정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시간이 지나고 2차도 끝나갈 무렵. 아, 너무 재밌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혜진이 말했다. 그래, 다음에는 골프장에서 만날까? 유진이 제안했다. 좋지. 은희야, 너도 골프 쳐? 아니. 아, 그럼 배워. 요즘 골프 안 치면 인맥 쌓기 힘들어. 그래, 생각해 볼게. 은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밖으로 나왔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택시 잡을까? 아, 나는 기사님 오시는데. 은희야, 너는? 혜진이 물었다. 나는 지하철 탈게. 지하철? 이 시간에?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가. 오늘 재밌었어. 혜진은 손을 흔들며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택시를 잡거나 차를 타고 떠났다. 은희는 홀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지하철은 한산했다. 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무시당하고 동정받고 비교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엄마. 은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았다.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은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엄마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왔어요. 은희가 작게 말했다. 그래, 잘 놀다 왔니?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여전히 수수한 잠옷 차림이었다. 응. 은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피곤하니? 응. 좀. 그럼 씻고 자거라. 내일 출근해야지. 응.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를 봤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르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소박한 뒷모습. 은희는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 응? 오늘 동창들 만났는데. 그래, 재밌었어? 아니,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돌아서서 은희를 봤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은희는 눈물이 났다. 나 오늘 무시당했어. 무시? 친구들이 다들 잘 살고 부모님도 여유롭게 사시고 나만 이렇게.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은희야. 엄마가 다가와 은희의 어깨를 안았다. 괜찮아. 울지 마. 엄마, 미안해. 내가 오늘 엄마 얘기가 나왔을 때 부끄러웠어. 은희는 울면서 말했다. 친구들이 엄마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 나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은희를 안고 있었다. 엄마가 좀 더 뭔가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은희는 울면서 말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은희는 후회했다. 아, 나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은희를 놓아주며 말했다. 은희야. 응,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 말했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은희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봐 걱정했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는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잘못 없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씻고 자거라. 내일은 힘내야지.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은희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딸일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은희는 자신이 한 말이 너무 후회되었다. 엄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았다. 혼자서 은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식당 보조, 청소, 공장일.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했다.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좀 더 뭔가 있었다면 이라고 말한 자신이 너무 싫었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나 출근해야 돼서. 알아.
아침은 챙겨 먹고 가야지. 시간 없어. 그래도 이건 먹어. 엄마가 김밥을 싸서 내밀었다. 고마워. 은희는 김밥을 받았다. 은희야. 응? 어젯밤 일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은희는 가슴이 아팠다.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은희는 집을 나섰다. 지하철에서 회사로 가는 길 내내 은희는 어젯밤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엄마는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은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 집, 회사, 집.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다. 은희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은희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동료 수진이 물었다. 아,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요즘 동창회 갔다 왔다며?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은희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재밌었겠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요. 뭐? 그렇죠.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은희가 전화를 받았다. 은희 씨, 저 김혜진이에요. 동창회에서 만났던 혜진이었다. 아, 혜진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다음 주에 또 모임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 다음 주? 응. 이번엔 좀 더 많은 동창들이 모인대. 너도 와. 은희는 망설였다. 솔직히 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와야지. 다들 기다린대. 그래, 알았어. 은희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동창 모임 또 한다고. 또요? 자주 하네요. 그러게요. 은희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이번엔 좀 더 당당하게 행동해야지. 움츠러들지 말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희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동창 모임 또 있대. 그래, 가려고? 응,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은희를 바라보다 물었다. 은희야, 그 모임이 너한테 행복한 거니? 뭐, 행복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엄마의 말이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힘들면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이번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응.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하고 와. 응. 은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뭘 입고 가지? 은희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다들 명품을 입고 올 텐데 새 옷을 사야 하나? 은희는 고민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걱정되었다. 아니야, 그냥 있는 옷 입고 가자. 당당하게. 은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주가 되었다. 동창 모임 날. 이번에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모이기로 했다. 은희는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갔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모이는구나. 은희는 긴장했다. 라운지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다. 은희야. 혜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와. 여기 앉아. 은희는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10명이 넘었다. 모두들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반짝이는 액세서리. 은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자, 다들 주문할까요? 혜진이 메뉴판을 펼쳤다. 이번에도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은희는 이번에는 주눅 들지 않기로 했다. 괜찮아. 나도 돈 벌어.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모임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이번에도 역시 자랑 대회였다. 누가 더 좋은 차를 샀는지, 누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누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갔는지. 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새로운 동창 하나가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야, 오랜만이다. 너 지금 뭐해? 이름은 서연주였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던 친구였다. 나 회사 다녀. 어디? 중소기업.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 와, 대단하다. 그냥 그래.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 연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근데 은희야, 너 결혼은 안 했어? 응, 아직. 왜? 남자친구 없어? 응. 아, 그럼 소개팅 해줄까? 내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많아. 아니야, 괜찮아. 왜? 만나봐야지. 나이도 있는데. 연주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다. 은희는 불편했다. 나는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결혼해야 인생이 안정되지. 은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다. 근데 은희야, 너희 엄마는 요즘 어떠셔? 또 엄마 얘기였다. 은희는 움찔했다. 엄마, 잘 지내셔. 그래, 요즘 뭐 하셔? 그냥 집에 계셔. 아직도 취미 활동 같은 거 안 하셔? 혜진이 물었다. 아직은 좀 하시게 해드려. 우리 엄마는 요즘 그림 배우신대. 되게 재밌어 하셔. 그래.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연주가 말했다. 부모님도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 요즘은 노후 준비 잘해야 돼. 맞아. 연금이랑 저축 잘해 놓으셔야지. 다른 동창이 덧붙였다. 은희야, 너희 엄마 연금 받으셔? 혜진이 물었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아, 그럼 은희가 다 부양하는 거네? 응. 힘들겠다. 요즘 물가 비싼데. 동정 어린 시선들이 다시 은희를 향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은희는 참을 수 없었다.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가는 길.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은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은희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은희야?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지금 모임 중 아니니? 왜 전화했어? 엄마, 나 힘들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또 무시당했어.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친구들이 또 엄마 얘기를 하고 나를 동정하고.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야. 응. 잠깐 기다려. 엄마가 전화 한 통 할게. 뭐?
걱정하지 말고 모임 마저 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엄마 믿어. 엄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은희는 당황했다. 엄마, 지금 들어가. 엄마가 처리할게. 응. 전화가 끊겼다. 은희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뭘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은희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로 돌아온 은희. 동창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은희야, 왔어? 괜찮아? 혜진이 물었다. 응, 괜찮아. 은희는 자리에 앉았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엄마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의미일까? 모임은 계속되었다. 30분쯤 지났을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네. 잠깐만. 혜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모임 중이야. 왜? 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뭐, 지금, 갑자기,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갈게. 혜진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연주가 물었다. 아니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먼저 가봐야겠어. 지금, 응,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혜진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왜 저래? 무슨 일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로부터 10분 후, 이번에는 연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왜? 연주도 전화를 받았다. 네, 서연주입니다. 네, 지금 무슨, 예, 저한테? 연주의 얼굴도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연주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미안, 나도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갈게. 너도? 응, 미안해. 연주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뭐야,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동창들이 수군거렸다. 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다들? 그때 또 다른 동창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유진이었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예, 지금요?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나둘씩 동창들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그리고 모두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났다. 10분도 안 돼서 자리에 남은 사람은 은희와 몇 명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은 동창 하나가 말했다. 다들 무슨 일이 생긴 거래? 모르겠어. 은희는 핸드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괜찮아. 이제 집에 와. 짧은 문자였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계속 생각했다. 갑자기 동창들이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것. 그리고 엄마의 문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왔어요. 거실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수수한 옷차림, 조용한 표정. 왔니?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은희가 물었다. 무슨 일? 동창들이 갑자기 다 급한 일 생겼다며 나갔어. 엄마가 전화한다고 했잖아. 그거랑 관련 있어?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몇 군데 전화했어. 어디에?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 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 교회 집사님, 옛날 동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던가? 엄마, 정확히 뭘 한 거야? 은희가 다그치듯 물었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야,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응. 은희는 소파에 앉았다. 엄마도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응.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어. 그건 알아. 식당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엄마는 원래 사업을 했어. 사업? 응. 작은 회사를 운영했지. 은희는 눈이 커졌다. 뭐? 너 태어나기 전이야. 아빠랑 같이 그런 적이 있었어? 응. 한때는 잘 나갔어. 직원도 수십 명 있었고 매출도 꽤 됐지.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어려워졌어. 빚도 생기고.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는 그때 결정을 해야 했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너를 지킬 것인가. 엄마는 너를 선택했어. 엄마가 은희를 바라봤다. 회사를 정리하고 빚을 갚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은희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엄마가 그때 쌓아놓은 인맥과 경험은 남아 있었어. 인맥? 응. 엄마가 사업할 때 만난 사람들. 지금은 다들 큰 자리에 있지. 엄마는 천천히 설명했다. 오늘 엄마가 전화한 사람들은 그중 몇 명이야.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가 부탁하면 그 사람들은 움직여. 왜냐하면 엄마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줬거든. 혜진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연주가 다니는 법무법인, 유진이 남편 회사. 다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어.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럼 엄마가 그래. 오늘 엄마가 전화 몇 통 했어. 내 친구들이 너한테 한 짓을 얘기했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내가 편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어. 은희는 눈물이 났다. 엄마, 미안해, 은희야. 엄마가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아. 아니야, 엄마. 은희는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 괜찮아. 엄마가 은희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은희는 회사에 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 엄마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엄마가 과거의 사업가였다는 것,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다. 점심시간,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여보세요? 은희야. 나 혜진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저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제발.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았어. 언제? 오늘 저녁? 6시에 내가 편한 곳으로 갈게. 그럼 회사 근처 카페로 와. 알았어. 고마워, 은희야. 전화가 끊겼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녁 6시, 회사 근처 카페. 은희가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와 있었다. 명품 옷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은희야. 혜진이 일어나 은희를 맞았다. 앉아. 은희가 자리에 앉자 혜진도 앉았다. 커피 시킬까? 아니, 됐어. 바로 얘기해.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은희야, 미안해. 뭐가?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동창회에서 나는 그냥 잘난 척하고 싶었어. 너를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뭐? 은희가 물었다. 우리 남편한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그리고 내 이름이 언급됐어. 혜진이 은희를 바라봤다. 은희야, 너희 엄마가 도대체 누구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알았어. 우리 남편 회사 대주주 중 한 명이 너희 엄마와 아는 사이라는 걸.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은희야, 진짜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은희는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응?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희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더 숙였다. 맞아. 미안해. 그리고 혜진아, 응?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해서 화난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화났어.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친구라면 서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게 친구잖아. 미안해, 은희야. 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가진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나는 내가 변하길 바래. 진심으로. 응, 이제 가봐. 나도 할 일 있어. 은희야. 그리고 혜진아. 응? 우리 엄마한테는 연락하지 마. 엄마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니까. 알았어. 혜진은 일어나 나갔다. 은희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희.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은희가 물었다. 엄마, 오늘 혜진이가 나한테 사과했어. 그래? 응. 엄마가 뭘 한 거야?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그게 별거 아니래. 은희가 웃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 엄마일 뿐이야. 엄마도 미소를 지었다. 은희야. 응? 엄마가 왜 그동안 조용히 살았는지 알아? 왜?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사업할 때는 사람들 시선이 많았어.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았지. 엄마는 너한테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가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엄마 힘이 아니라. 은희는 눈물이 났다. 엄마. 근데 엄마가 너무 과한 건가 싶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은희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내가 잘못이야. 은희야. 엄마,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은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은희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수진에게 물었다. 은희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 저기,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제목 재벌숨은 실세의 딸이 우리 회사에 다닌다는 소문. 내용을 읽어보니 은희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확하진 않지만 은희의 엄마가 강남 재벌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게 뭐예요? 은희는 당황했다. 사실이에요? 은희 씨 집안이 원래 부자였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그래도 요즘 은희 씨 동창들이 다 곤란해졌다는 얘기가. 그건 복잡한 일이에요. 은희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은희의 동창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다. 한편 은희의 동창들은 하나둘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남편을 통해, 연주는 법무법인 선배를 통해, 유진은 회사 상사를 통해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최순자, 그분이 은희 엄마야? 맞아요. 과거에 유통업계에서 큰 손이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세요.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다 그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다. 은희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조용한 분이? 일주일 후 은희의 핸드폰에는 연락이 쏟아졌다. 혜진, 연주, 유진, 미란, 지수 모두가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은희야,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희야, 너희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시간 괜찮을까? 은희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다. 은희는 씁쓸했다. 주말, 은희는 엄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엄마, 요즘 동창들한테 연락 엄청 와. 그래. 다들 사과하고 엄마 뵙고 싶다고 하고. 은희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나, 응, 내 친구들이잖아. 내가 결정해.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나는 진짜 친구를 찾고 싶어. 진짜 친구? 응. 내가 가진 게 뭐든,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친구.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가 나아.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어, 은희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도 같아. 진짜 관계가 중요하지. 거칠에는 의미 없어.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공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다시 사업 안 해? 지금도 할 수 있잖아. 은희가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충분해. 충분해? 응.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가 은희를 바라봤다. 엄마의 성공은 내가 잘 자라는 거야. 은희는 눈물이 났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은희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따뜻했다. 한 달 후, 은희에게 또 동창회 초대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혜진이 아니라 다른 동창 민지가 주최하는 모임이었다. 은희야, 이번에는 진짜 편하게 만나자. 그동안 미안했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민지의 메시지는 진심 어려 보였다. 은희는 고민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 어떡하지? 동창 모임 또 초대받았어. 가고 싶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럼 가봐. 내가 직접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응.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내가 느껴봐. 엄마의 조언이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창의 날. 이번에는 강남이 아닌 홍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화려한 호텔이나 고급 와인바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다. 은희야. 민지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 앉아. 자리에 앉으니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도 없었고 자랑하는 분위기도 없었다. 은희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한 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은희야. 우리 반성 많이 했어. 은희는 그들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괜찮아.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은희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는 정말 친구로 지내고 싶어. 진짜 친구로.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자. 돈이나 지위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자체로. 은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할게. 그리고 하나 더. 뭔데? 우리 엄마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셔. 알았어. 존중할게. 모임은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자랑 대신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나는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들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비슷해. 직장 생활이 너무 빡빡해서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연주가 덧붙였다. 나는 애 키우느라 내 시간이 없어. 가끔 숨 막혀. 유진도 말했다. 모두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다들 힘들었다. 은희도 말했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 엄마 모시고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미안해, 은희야.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 몰랐어. 괜찮아. 나도 너희 속마음을 몰랐잖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다. 우리 정말 친구가 됐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속 얘기를 나누는 건 고등학교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이렇게 모두가 동의했다. 은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며칠 후, 은희는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뭐? 엄마가 과거에 했던 사업. 정확히 뭐였어? 은희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유통업이었어. 유통업? 응. 물건을 도매로 사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엄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25살 때였어. 내 아빠를 만나기 전이지. 엄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지. 그랬어? 응. 근데 엄마는 돈을 벌고 싶었어.
그래서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지. 엄마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심부름했어. 물건 나르고 청소하고. 근데 엄마는 관찰을 많이 했어.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만족하는지. 그래서 몇 년 후 엄마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어. 빚을 내서. 대단해. 처음엔 힘들었어. 하루에 몇 개 팔리지도 않았지.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 했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찾는지. 그러다 보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소문이 났지. 그래서 사업이 커진 거야? 응. 점점 가게가 커지고 직원도 생기고. 그때 내 아빠를 만났어.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정직했지. 아빠랑 결혼하고 함께 사업을 키웠어. 아빠는 회계를 맡고 엄마는 영업을 맡았지.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였어? 응.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십억이었어. 은희는 놀랐다. 수십억? 응.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 그럼 왜 지금은?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5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회사도 위기가 왔어. 큰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우리도 돈을 못 받았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빚이 쌓였어. 회사를 살리려면 더 투자해야 했는데. 엄마는 고민했어. 그때 엄마는 내 얼굴을 봤어. 5살짜리 내가 엄마한테 안기는 걸 보면서 생각했지. 엄마가 은희를 바라봤다.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은희는 눈물이 났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했어. 빚을 갚고 직원들에게 보상하고 다 정리하는데 몇 년 걸렸어. 엄마. 그 과정에서 엄마가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 그들이 큰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응, 엄마가 부탁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거야. 은혜를 갚는 거지. 은희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줬으니까. 엄마,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뭔데? 사람을 대하는 법이야. 엄마가 말했다. 돈은 왔다 갔다 해. 지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평생 남아. 엄마가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은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동창들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은희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은희 씨, 팀장 자리 어때요? 상사가 물었다. 저요? 네. 은희 씨 일 처리가 깔끔하고 동료들 평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기뻤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은희야.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이제 월급도 오르고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 잘 됐다. 엄마, 우리 이제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까? 은희가 제안했다. 이사? 응.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괜찮아. 여기도 좋은데. 엄마가 웃었다. 엄마,
내가 이제 더 벌 수 있으니까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 은희야. 응?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집이 어디든 상관없어. 엄마. 근데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두 사람은 안아주었다.